블로그를 시작하는 90%의 사람들이 대부분 방문자를 100명을 만들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방향, 그러니까 제목과 대표 이미지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도 똑같았어요. 예전에 제목을 일기 쓰듯이 적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다 보니까 검색에서 걸릴 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제목만 바꿔도 방문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나 가능한 방문자를 쉽게 늘리는 포스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하루에 하나는 꾸준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1일 1포가 무조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포스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방향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습관도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목은 검색 유입이 생길 수 있게 써주세요.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검색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포스팅 제목에 넣을 키워드를 진짜 잘 찾아야 돼요. 이 포스팅에 쓸 어떤 주제를 우리가 찾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주제를 어떻게 찾을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셨다면 내 경험으로 주제를 찾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블로그에 한 1000자 정도의 글을 쓸 텐데 모르는 정보를 억지로 공부해서 쓰면은 좀 되게 오래 걸리고 흥미도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은 좀 어렵지 않게 풀어서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재미있어서 좀 꾸준히 쓰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AI가 도와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이 글을 쓰는 걸 즐길 수 있어야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추천 방법으로는 내 블로그 분야에서 트렌드 주제로 찾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지금 트렌드 주제를 쓰면은 방문자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트렌드를 찾는 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블로그에서 통계 크리에이터를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 블로그에서 통계 들어가셔가지고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 또 많이 아실 텐데 여기 주제별 인기 유입 검색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주제에서 현재 트렌드 이슈가 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쇼텐츠가 있는데요. 여기 네이버 창에서 아무거나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메뉴에 쇼텐츠가 있어요. 요거는 분야별로 좀 최신 관심사 그리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추천을 해주거든요. 생활경제, 경제종합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상생 페이백,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뭐가 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좀 주제를 찾을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마지막으로는 홈피드나 주제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홈피드는 이 네이버 주소 창에서 앞에 M이라고 써주면 이게 모바일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피드들이 여기 뜨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로그아웃을 해주시고 보셔야 좀 확실히 볼 수 있어요. 로그아웃 하기가 귀찮다고 하면은 크롬 기준으로 여기 새 시크릿 창 눌러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이죠? 로그아웃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피드를 많이 보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상단 메뉴에 보면은 주제판이 있어요. 뭐 경제, 그리고 패션, 뷰티, 카테크, 뭐 리빙, 푸드, 건강 있거든요. 저는 경제 블로그라 여기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주제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좀 유심 있게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단계를 한 거예요. 큰 주제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단계예요. 제목에 쓸 단어,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사업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 주제 찾는 거는 자연스럽게 건너뛰셨을 거예요. 사업과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아실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네이버에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 오른쪽 카드 클릭하셔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돼요. 네이버에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라고 치고 보면은 여기 검색 광고가 있어요. 요게 좀 업데이트 되면서 보이는 화면이 달라졌는데 볼게요.
화면 들어가서 요거는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계정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검색 광고 누르면은 화면이 떠요. 검색 광고 화면이 여기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시면은 여기에 공유 오피스라고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뭘 궁금해 하는지에 대한 단어를 좀 보면서 아, 내가 이런 키워드를 넣고 포스팅을 작성해 봐야겠구나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검색량보다 문서량이 적은 키워드를 찾아서 써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웨어이즈 포스트 같은 사이트 있어요. 키워드와 관련된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블랙키위도 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공유 오피스 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이제 PC 검색량이랑 모바일 검색량 있죠. 그러면 요 총 조회수보다 문서수가 적은 거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포스팅을 하면은 내가 좀 노출이 잘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이 검색 페이지에 뜨는 그 블로거들의 지수를 내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키워드를 찾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키워드 찾는 거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꾸준히 포스팅을 하는데 좀 진입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런 사이트 활용 안 하고 이제는 네이버 검색창에서만 활용을 해요. 제목을 지을 때 연관 검색어를 좀 세부적으로 뻗어나가는 키워드를 찾는 게 좋은데 그걸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글을 쓸 거다 그러면 엔터 치기 전까지 보면은 종합소득세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연관 검색어가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신고라고 이제 엔터를 치기 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요 단어를 넣고 제목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뻗어나가는 거예요. 신고 기간이라고 하면은 또 다양한 좀 세부 키워드로 뻗어나가죠. 요거는 뭐 종합소득세 메인 키워드에 초성, 기억, 니은, 디귿, 뭐 리을 요런 식으로 하면은 또 사람들이 요런 것도 검색을 하는구나 해서 키워드를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길고 구체적인 검색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좀 다른 예로 들어보면은 만약에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뭐 이제 제목을 쓴다고 하면은 이 운동화는 이제 검색량이 정말 많겠죠. 근데 너무 포괄적이라 뭐 약간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구체적이고 경쟁도가 낮은 단어를 제목에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발볼 넓은 이라고 쳤을 때도 연관 검색어 보이죠? 그러면 발볼 넓은 운동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이 좀 조깅화, 뭐 워킹화 이런 식으로 좀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검색량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찾는 조건에 딱 맞는 고객이 내 포스팅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좀 높아요. 개인 블로거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지수가 낮다는 말은 좀 신뢰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경쟁도가 치열한 키워드는 노출이 많이 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좀 뻗어나가는 키워드 요런 거를 찾아가지고 포스팅을 해야지 검색 유입이 생기면서 방문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 블로그들은 좀 지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방문자를 늘리려면 핵심이 뭐냐면 모바일 홈판 유입 비율을 얼마나 내가 끌어올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제 블로그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 제가 글쓰기 방식을 바꿔가지고 홈판 유입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10일 기준으로 검색 비율이 35% 그리고 홈판 비율이 20% 경제판 요건 아까 보여드린 주제판이에요. 거기에 13% 이런 식으로 좀 이 비율이 이 모바일 홈판 비율이 좀 검색 유입을 따라잡을 만큼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홈판 유입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말해서 아까 요 모바일 화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홈 화면에 뜨는
피드들을 말해요. 그래서 요 피드 중에는 블로그도 있고 뭐 클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블로그를 누군가 클릭했을 때 그러면은 이 통계에 모바일 홈판 유입이라고 잡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를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요게 예전에 이제 블로그 통계를 정리한 거예요, 데이터로. 근데 2월 달에는 홈판 유입 비율이 거의 0%였어요. 왜냐면 이때는 제가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고 그냥 검색만 잘 되게 그 기준으로 글을 썼거든요. 근데 계속 좀 방향을 다르게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7월 달에 드디어 요 비율이 이제 확 많이 올랐고 지금은 제가 좀 검색보다 더 높게 홈판 비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글쓰기를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핵심은 제목과 대표 이미지였는데요. 물론 포스팅 내용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비중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제목, 요 포스팅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이제 찾았다면은 3단계는 뭐냐면 요 포스팅 제목을 작성할 때 요 제목에서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내가 잘 담았는가 그거를 파악하셔서 글을 작성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찾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스팅 중에서 요거 이제 상생 페이백 있죠. 요거를 제가 어떻게 글을 썼냐면 네이버에서 이제 상생 페이백 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연관 검색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신청 방법이 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청 방법을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청 방법도 있었고 온라인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온라인을 넣고 그리고 이제 상생 페이백을 넣고 요 앞에는 좀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수식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스팅을 쓰실 때 앞으로는 네이버에서 좀 검색창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 이미지는 왜 중요할까요? 이 홈 화면을 보면은 요렇게 이제 홈 화면을 보면은 이 제목보다는 이미지에 더 시선이 가요. 왜냐면 이미지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이미지에 포스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정말 잘 담았는가 그거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 이미지로 선택해서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거를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진을 제가 여러 개 넣었잖아요. 보면은 제가 사진을 8개 넣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이 포스팅에서 이 이미지를 보면 사람들이 클릭할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요 사진을 선택해서 요 왼쪽에 대표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 초록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다음에 발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홈피드에 메인 대표 이미지로 뜨고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도 이제 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만약에 이런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요 이미지, 요게 이제 대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팅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신경 써야 할 게 제목이랑 그리고 대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 방문자를 좀 성장시키고 싶다면 꼭 이런 질문을 포스팅을 할 때 던져보셔야 돼요. 이 글이 정말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글인가? 내가 쓴 글이. 그리고 제목에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단어가 들어갔는가? 그리고 또 대표 이미지를 봤을 때 좀 클릭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포스팅을 작성하면은 방문자 수가 훨씬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목 짓는 건 진짜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블로그를 진짜 많이 봐야 해요. 제목에서 어떤 키워드가 쓰였는지 관찰을 많이 하고 그리고 왜 이게 검색 페이지에 떴고 또 홈피드에 떴고 주제판에 떴는지 분석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내 블로그 방문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쓴다는 게 정말 진짜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5년 동안 매일 글을 썼잖아요. 근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면서 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왜 내 글은 조회수가 없는지 좀 고민을 하고 또 방향을 바꿔보면서 계속 포스팅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블로그를 통해서 돈도 벌고 또 즐거움까지 느끼실 수 있도록 꾸준히 좋은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블로그와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